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십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똑똑한 소비생활. 자,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의 이선주 변호사 전화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기준치 612배가 넘는 환경 호르몬이 검출됐던 아기 욕조 집단 분쟁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조정이 일부 성립됐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 먼저 이 사건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사건 욕조는 코스마 아기 욕조, 물빠짐 아기 욕조로 불린 제품으로 욕조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틱의 가소제의 일종인 DIMP가 기준치의 612배 이상 검출됨에 따라 2020년 12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명령을 시행하면서 분쟁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욕조를 사용한 부모와 영유아 3,916명이 피부 발진, 요로 감염 등 신체 이상 증상을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네. 이 사건 욕조의 배수구 마개에는 가소제라는 물질이 사용되었는데요. 가소제라 하면 플라스틱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보통 호스나 수영장 바닥 타일, 방수포 제작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DIMP는 프탈레이틱의 가소제의 일종으로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 기준에 의하면 허용치 총합 0.1%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욕조에서는 DIMP가 61.252% 검출되었던 것입니다. 네. 네, 욕조 제조업체에 의하면 2019년 10월경부터 총 9만 6천여 개가 시중에 납품되었고 다이소에서만 약 8만여 개가 판매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른바 국민 아기 욕조라는 이 별명까지 얻으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관련 이 피해 소비자들이 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네, 집단 분쟁 조정은 물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 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가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결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네. 위원회는 집단 분쟁 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받으면 요건 미비 등 사건을 제외하고 60일 이내에 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하여야 하고 개시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네. 따라서 집단 분쟁 조정은 다수 소비자의 동일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일괄적인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 지난 12월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에게 가구당 5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라 이런 결정이 나온 거죠? 네. 네, 이 사건 욕조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데요. 이 경우 법상 시험 성적서의 유효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 검사를 받거나 시험 성적서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욕조 제조업체도 최초 제조 당시에는 시험 검사를 통해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였으나 이후 배수구 마개의 제조 원료인 PVC가 최초 제조 당시와 다르게 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결국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게 된 것입니다. 네, 따라서 위원회는 추가 시험 검사 미실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였고요. 다만 조정 결정 당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욕조의 위해성이나 욕조 사용으로 인한 질병 발생 등 피해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기준치를 초과한 DIMP가 검출된 욕조를 사용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서 가구당 5만 원의 배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예. 근데 이 결정이 사실 강제력이 없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수락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 결정에 대해서 소비자, 사업자 모두 이 수락을 한 건가요? 네, 위원회 조정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수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만 당사자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하거나 수락 여부 통지 기간 내에 아무런 의석 표시가 없어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재판상 화해 효력이라 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다툴 수 없고 당사자 일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 집행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사업자는 조정 결정을 수락하였으나 소비자 모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수락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추후 소송 진행 등 사유로 수락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워낙 이 욕조를 사용을 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을 안 한 피해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 동일한 건으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도 그 조정 결정으로 받은 그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위원회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된 소비자와 사업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당해 분쟁 조정 절차에서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소비자들을 위해 위원회는 사업자 측에 보상 계획서 제출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 결정이 가지는 의의를 좀 끝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 위원회 결정은 ESG 경영이 중요한 시대에 소비자의 생활 환경과 밀접한 영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위해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DIMP가 검출된 욕조를 사용한 소비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분쟁조정총괄팀의 이선주 변호사였습니다.